안녕하세요. 웨딩날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상견례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줄 몰랐는데 상견례 전반에 대한 흐름들을 정리하다 보니 상견례 본 의미 목적보다 상견례 선물 검색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에 조금 더 놀랐는데요. 상견례를 앞두고 상견례 선물이 더 이래저래 고민이 되시나 봐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상견례 선물 답례품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 또 다른 연관 검색어들을 보면 상견례 선물, 대화, 의상, 장소에 관한 부분들이 같이 노출이 되는데요. 상견례 앞두고 많이들 궁금해하실 부분들에 대해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궁금증 해결도 하시고 전반적인 흐름 정보들 도움되시길 바랄게요. 상견례의 의미입니다. 결혼 전 양가 부모님, 가족이 함께 모여 인사를 나누는 자리이고요. 서로 다른 환경, 분위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다 보니 단어 뜻 그대로 양가 모두에 대한 격식을 차리고 예의를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상견례의 목적은요. 부모님이 궁금해하실 사돈댁 분위기도 알려드리고 결혼식 진행사항 공유도 해드리고요. 남은 결혼식 준비에 필요한 정보들을 취합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사소한 준비 이야기들을 나누면 부모님들 걱정도 덜어드릴 수 있고 예물 예단, 혼주 양복이나 한복에 관한 이야기를 꼭 합의된 선 안에서 간단히 이야기 나누셔도 좋은 것 같습니다. 시기는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6개월 전 정도로 진행했었지만 요즘은 웨딩홀 섭외가 워낙 빨리 이루어지다 보니 식장 섭외가 끝난 후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이 또한 양가 의견 나눈 후 부모님 일정도 꼭 고려하셔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장소 섭외입니다. 지역 플러스 상견례 이렇게 검색하시면 실제 후기 점검도 하시면서 쉽게 예약을 하실 수 있는데요. 주말 낮 시간대를 선호하시는 편이고 식사 시간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고려합니다. 위치는 양가 중간 위치 정도가 적당하나 찾아오는 거리가 멀다면 상의 후 한쪽이 가까운 곳으로 섭외하시면 좋습니다. 결혼식 장소가 신랑님 지역으로 예약이 되어 있다면 상견례 장소는 신부님 지역으로 잡으시면 좋고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쪽 지역과 가까운 곳으로 잡으시는 게 우선이자 예의입니다. 한정식, 중식, 일식 코스 요리 많이들 예약하시는 편인데요. 음식 서브, 음식 설명에 대한 어색한 분위기들 해소도 해주시고 한상 차림보다는 음식의 끝이 있는 코스 요리를 선호하시는 편이에요. 알러지나 못 드시는 음식이 있는지 꼭 사전에 양가 의논 후 만족할 만한 메뉴 결정하시면 좋고요. 요리 가짓수가 너무 많이 제공되는 건 오히려 대화의 흐름을 깨트릴 수 있으니 가하지 않은 메뉴 선정하십시오. 예산은 참여 인원에 맞춰 책정하시고요. 식당 예약 시 최종 점검 포인트들입니다. 신랑 신부 이름으로 꼭 예약하시고 상견례라고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주차 공간 확인하시면 좋고 분위기 좋은 곳, 조용한 대화가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룸 컨디션, 크기, 소음, 탁상이 원탁인지 네모인지도 체크하시고요. 주로 네모를 선호하시는 편입니다. 근처 카페나 산책 코스 있으면 더 좋고요. 참석 인원에 아기가 있다면 아기 의자 준비도 하십시오. 참석 인원 실수 없도록 예약 사전 체크하시면 좋고요. 양가 부모님 중 술을 드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하거나 주류 판매가 안 되는 곳이면 별도 준비 가능한지 체크하십시오. 좌석 배치입니다. 식당에서 안내를 해주시기도 하지만 좌석 배치는 미리 염두해 주시면 좋아요. 먼저 도착한 가족이 문을 바라보는 쪽으로 앉으시면 좋고요. 다음 가족이 왔을 때 인사드리기 좋습니다. 부모님은 문과 멀리 안쪽으로 배치하시면 좋고요. 이게 상석의 의미입니다. 부모님을 서로 마주 보도록 신부님도 신랑님도 서로 마주 보는 게 좋고요. 형제, 자매 참석 시 맨 끝 자리에 앉도록 배치하시면 좋습니다. 의상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의상은요.
그만큼 기대하는 차림이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옷차림도 신경 써 보십시오. 주로 단정하면서도 깔끔하고 차분한 스타일을 추천하고요. 식사 메뉴가 한정식일 경우에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입식, 자식 체크하시고 공간에 맞는 의상 준비하세요. 남자는 주로 캐주얼, 정장, 여자는 원피스나 세미 정장, 자켓 정도 챙기시면 좋은 것 같고요. 블랙보다는 차분하고 화사한 컬러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고가 의상 입으라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대화 주제에도 검색 키워드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적막을 없앨 대화 주제 미리 논의하시면 좋습니다. 가족 소개로 주로 대화를 시작하는 편이라 호칭에 대한 실수 없도록 주의하시고요. 스몰 토크 주제로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오시는데 길이 막히진 않으셨는지 교통이나 날씨 얘기도 좋고요. 의상으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재력이나 종교, 정치, 돈 문제, 음식 불평, 자식 자랑 피하십시오. 민감한 부분은 서로에게 사전에 언급해 주시면 좋고요. 무거운 주제보다 서로 칭찬하는 내용이 좋습니다. 다리 꼬기, 자세나 태도도 주의해 주시면 좋고요. 양가 부모님이 숟가락을 들고 난 후 식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사소한 예절도 지켜주시고요. 식사 속도 맞춰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식사가 마무리될 즈음에 예비 신랑님이 자연스럽게 다음 약속 일정들을 언급하시면 좋습니다. 근처 카페 혹은 산책, 집에 가실 건지를 여쭙고 다음 일정을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상견례 비용은요. 신부님이 먼 거리를 이동했다라고 하시며 신랑님 댁에서 결제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그 반대의 경우라면 먼 거리를 이동하신 쪽이 아닌 가까운 근거리에 계신 분들이 지불을 하시는 편입니다. 반반 결제 많은 편이고요. 또 서로 식사 마무리하신 후에 결제를 서로 하시겠다고 실갱이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사전 결제, 선결제도 추천드립니다. 상견례 선물은요. 연령대 취향 파악하신 후에 부담스럽지 않은 선으로 권해드리고요. 선물은 식전보다는 식후에 전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답례품 상견례 인기 리스트들 좀 모아봤는데요. 도라지 전과, 화과, 수제 과자, 홍삼 세트, 떡 케이크, 과일 바구니, 꽃 바구니, 디저트들 이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상견례 후에는요, 주로 가족들이 함께 집으로 돌아가셔서 상견례 이후의 이야기를 나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집에 도착하신 후에 양가 부모님께 안부 인사 꼭 전해드리고 감사 인사도 직접 드리시고요. 마지막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 팁. 웨딩홀 섭외와 더불어 상견례 역시 부모님 의견이 굉장히 많이 수렴되는 편입니다. 양가 부모님 일정에 맞게 일정 예약하시고 너무 상견례 장소에 빨리 가지 마시고요. 5분에서 1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부모님 상견례 의상을 선물해 주시거나 사전 준비 및 체크 같이 해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외동인 경우가 많다 보니 우리 부모님들도 상견례 경험이 전무합니다. 아마 누구보다 더 떨리고 고민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도 많이 나누시면서 의상 고민 덜어드리고자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듯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상견례 이후에 내가 마치 죄인이 된 듯하다라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부모님께서 자꾸 부족한 점에서만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 어느 한편으로는 겸손의 의미일 수도 있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자식 비하로 비춰질 수도 있어서 좋지 않습니다. 가능하시면 자제하시고 센스 있게 부모님과 사전에 이야기 나누시면서 서로에 대한 비하나 일방적인 자랑이 아닌 서로에 대한 칭찬으로 꽉 채워 보십시오. 양가 부모님의 공식적인 첫 만남 쉽지 않은 자리지만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춘다면 성공적인 상견례로 추억되실 겁니다. 오늘도 웨딩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